다음으로는 나라 감정평가법인인 두원 감정평가사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사 이사로 일하고 있는 두원평가사고요. 이제 현재 저는 한국부동산원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자문위원으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 매입 심의위원으로 있고, 그리고 이제 군포시 주거환경 개선 민간 전문가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단 설명드리기 전에 우선 제가 이제 아까 이제 노동화신탁 쪽에서 설명하시는 걸 듣고 이제 부동산원에서 저희 구역에 대해서 비례율을 85% 정도로 사업성을 잡았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고요.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일단은 설명 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수치 자체에 너무 연연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부동산원에서 잡는 그 수치라는 것 자체도 어떠한 저희 같은 전문 평가사가 평가를 한 그 수치가 아니고 그냥 부동산원에 있는 보통 이제 그냥 일반적인 직원들이 개략적으로 그냥 부동산에 대한 가격을 추정한 거에 불과하지, 그게 지금 여기 계시는 토지 등 소유자 여러분들의 종전 자산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해서 이게 얼마다 이렇게 추정한 것도 아니고, 여기가 앞으로 분양가가 얼마가 될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군포 1구역, 3구역 대비해서 여기가 비례율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여기가 비례율이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일단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설명 목차는 일단 일반적인 재개발 사업의 절차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감정평가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종전자산평가, 종후자산평가, 비례율, 그리고 권리가액과 분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재개발 사업 절차, 전반적인 절차는 이제 다들 아실 거고, 근데 이제 사업 절차에서 감정평가가 어디서 이루어지는지를 제가 이제 파란색으로 칠한 거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 추진위원회 승인이 되고 조합 설립이 되면, 이제 아까 여기서 질문 주셨던 것 중에 저희가 국공의지가 많아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 하셨던 분이 계시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거는 사업성하고 크게 관련은 없어요. 이제 국공유지라는 게 결국에는 조합이 설립이 되면 국공유지를 일단 무상으로 갖고 오고, 조합은 국공유지에 대해서 기부 체납을 하기 때문에 주고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크게 저희가 국공유지가 많다고 해서 그 국공유지에 대한 뭔가 돈을 주고 무조건 다 사야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사업성에는 관련이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단계에서는 정식 감정평가를 통해서 지금 갖고 있는 국공유지가 얼마고 또 저희가 줘야 될 국공유지가 얼마인지를 평가를 해서 그거를 군포시하고 협의를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군포시에게 줘야 될 돈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평가가 국공유지 무상 양수도 감정평가를 진행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 시행 인가가 나면 그때 이제 비례율을 결정하는 종전 및 종후자산 감정평가가 진행이 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조합원 여러분들이 분양 신청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분양 신청 절차가 들어가요. 제가 봤을 때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 분양 신청 절차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 단계에서 분양 신청을 할지 말지가 결국에는 나는 이 재개발 사업에서 계속 조합원으로 갈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거고, 분양 신청을 하신 분들은 그때부터 조합원이 돼서 종전평가 금액을 가지고 내 분담금이 얼마가 될지가 결정이 되는 거고, 분양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제가 그 밑에 또 있는 현금청산 대상자 보상 감정평가라고, 분양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이제 조합원이 아니고 그때부터는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가 돼서 이제 별도로 한 번 더 평가를 받게 돼요. 이제 그 평가는 보상평가법이 적용이 되는 보상평가고요. 그리고 나서 보상금을 받고 그분들은 이제 구역을 나가게 되는 거죠. 그게 소유권은 조합으로 넘어가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주철거, 착공 분양,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법인세, 절세 감정평가를 한번 받고요. 저건 이제 조합은 어찌됐건 간에 법인이기 때문에 이제 사업이 완료가 되면 수입에 대해서 법인세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조합원들이 결국에는 그 법인세도 부담을 하는 거고, 근데 조합원들이 내는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통해서 법인세를 줄이게 한 번 더 하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사업 절차에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감정평가를 제가 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감정평가에 대한 정의인데요. 일단 감정평가라는 거는 법률에서 말하는 거는 법률적으로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다음 장에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저기서 제일 중요한 건 경제적 가치, 저 네모 박스 쳐놓은 거, 저거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감정평가의 대상은 이제 이 부분은 뭐 토지, 정착물, 동산, 뭐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재산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감정평가와 이제 제가 이제 평가를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왜 실거래보다 낫냐, 공시가하고 뭐 차이가 나냐,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이제 그거를 이해하시려면 감정평가의 결과는 저희가 법률에서도 말하는 건 가치로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서 말하는 가격과 이제 뭐 실제 얼마에 거래가 됐다 하는 그 실거래가는 가격이라는 개념이고, 그리고 이제 공시 가격도 역시 가격이라는 개념이고요. 근데 이제 평가액과 실거래 가격, 공시 가격은 일단 같지가 않다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거래 가격, 그러니까 간단히 수치로 말씀드리면 뭐 A라는 부동산이 있으면 평가사들이 평가하는 가치는 100원일 수 있어요. 근데 그 100원으로 저희가 평가한 가치가 실제 시장에서는 110원에도 거래가 될 수 있고, 뭐 200원에도 거래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정말 그 부동산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50원을 줘도 안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A라는 부동산이 저희가 평가사들이 낸 가격은 100원이지만 이게 실제 시장에서는 150원에 뭐 매매자끼리 뭐 매도인과 매수인이 거래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근데 이제 부동산에서 말하는 실거래가라는 건 역시 그 평가사들이 낸 가치가 어떠한 매도인과 매수인이 거래가 된 가격일 뿐인 거지, 그 가격이 저희가 말하는 가치랑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종전평가를 하고 나면 이제 저희가 이의신청 절차를 받게 되면 이제 소유자분들이 와서 내가 이 땅을 뭐 처음에 2017년에 뭐 1억을 주고 샀는데 네가 뭔데 5천에 평가를 했냐 이러면서 이제 이의를 제기하시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딱 이 표 한 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공시가격 자체도 마찬가지로 저 공시가격이 평가사들이 어떠한 가격을 내서 만들어 놓은 가격이 아니고, 공시가격은 군포시 공무원들이 만들어낸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평가금액이랑은 차이가 굉장히 있다는 거. 그리고 특히 이제 여기 빌라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이 가능하실 거고요. 그 가격을 보시면 아마 매년 공시가 되는데 매년 금액이 조금씩 다를 거고, 그게 본인이 산 금액하고도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차이 나는 이유도 역시 공시가격은 평가사들이 낸 가격이 아니고 부동산원에서 부동산원 직원들이 추정한 가격인 거예요. 과세를 목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공시가격, 실거래가격, 감정평가액 자체가 항상 상이하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전자산 평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종전자산이라는 거는 정비구역 내에서 여기 계신 토지등 소유자분들이 갖고 있는 이제 토지와 건축물을 말하고요.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종전자산 나중에 평가를 하게 되면 저희가 확인하는 거는, 평가사들이 확인하는 거는 소유권에 관한 거는 등기부를 가지고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토지 면적, 건축 면적 같은 경우는 등기부가 아니고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을 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뭐 가끔씩 경우에 따라서는 등기부상 건물 면적이 뭐 100평인데 건축물 대장에는 80평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고, 간혹가다 또 공무원이 건축물 대장을 기재하면서 오류로 이제 면적이 굉장히 과소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평가를 하고 나면 왜 내가 알고 있는 등기부상 건축물 면적은 100평인데 네가 낸 평가 금액은 뭐 100평, 내가 알고 있는 100평이 아니고 50평밖에 안 되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시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저희는 평가할 때는 건축물 대장에 있는 면적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차이가 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아마 사전에 뭐 토지 등 소유자분들이 한번 등기부사항은 보통 많이 보시는데 건축물 대장은 많이 안 보시거든요. 그러면 꼭 건축물 대장을 한번 보셔서 건물 등기랑 토지 등기랑 이 확인하는지, 건물 등기랑 이게 면적이 맞는지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 또 이제 부분 건물 가지신 분들, 빌라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등기부상에는 대지권 면적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 그 면적도 토지 대장에서 말하는 대지권 면적하고 또 다를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사전에 꼭 등기 대장을 면적을 떼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왜 하는지, 사실 지금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서 부동산원에서 이렇게 공시지가 몇 배로 추정하고 이렇게 얘네가 대략적으로 추정한 금액이 있으면 사실 평가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왜 조합이나 모든 우리나라에서 하는 사업들에서 어떠한 가격을 매길 때 저희 같은 평가사한테 비싼 수수료를 내고 평가를 의뢰하는지의 취지로 보시면 되고요. 그 이유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조합원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평가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A라는 조합원과 B라는 조합원이 바로 옆집에 있는데, 바로 옆집에 똑같은 면적에 똑같은 토지인데 만약에 옆집 사람은 100원이 나왔고 나는 95원이 나왔다. 그러면 그 평가는 잘못된 평가고 불균형한 평가로 인정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사실상 그런 부분이 공시지가는 그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바로 옆에 있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공시지가가 100원인데 옆 땅은 90원이 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산정하다 보니까 오류가 있기 때문에 개별 공시지가는 A란 토지와 B 토지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다를 수 있는데, 저희가 하는 평가는 그런 부분을 오류를 방지하고 어떠한 조합원들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구역 내 조합원 간 균형 유지를 위해서도 평가가 필요하지만, 아까 이제 무공화실탁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구역에서는 개별 공시지가에 180%, 187% 이렇게 돼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 구역만 개별 공시지가 대비 197%가 돼서 뭔가 정비구역 지정 안에서 그렇게 고시가 됐다는 것,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그 균형 유지라는 거는 우리 구역 내에서 조합원들 간 가격 균형 유지도 필요하지만, 다른 인접해 있는 다른 구역하고 비교했을 때도 옆 구역은 일반 분양가가 2,600인데 우리 구역은 일반 분양가가 2,300이다? 이건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거고, 어떠한 명확한 산출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이상 그거에 대해서는 불균형하게 되었다고밖에 저희는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평가사들이 평가하는 이유는 그러한 오류를 모든 걸 방지하기 위함이고 조합원 간 균형 유지를 위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당연히 아시는 거라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법률에서 말하고 있는 종전자산 평가에 관한 규정이고요. 그래서 일단 종전자산 평가는 지금 시점에서 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시점은 그냥 아직 정비구역 지정도 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얼마다 이런 거는 의미가 없고, 실질적으로 법에서 종전자산 평가를 하는 기준일은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사실 그 날이 지금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고, 빠르면 2년, 3년이 될 수도 있고, 좀 늦어지면 5년 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그때 가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아무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요. 그때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고, 그때 이 동네에 다른 구역에서 재개발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저희만 잘 되고 있어서 저희 구역이 어떠한 다른 구역보다 조금 더 우세한 무언가 있다면 저희는 더 높은 금액으로 평가를 받을 수도 있을 거고, 반면에 다른 구역이 더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다소 좀 사업이 부진해서 뭔가 종전자산 평가가 저 시점에서는 낮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시점이 아니고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균형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부분도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평가 기법 중에 하나인데, 지금 아마 구역지정 고시문안을 보시면 저희가 원래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이었다가 구역지정이 되면서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뀔 거예요. 근데 감정평가, 종전자산 평가를 할 때는 저 밑에 파란색 보시면 변경되기 전 용도지역으로 평가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평가하는 시점에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어떠한 공부를 보시면 우리 동네 3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평가사들이 3종 일반 주거지역이 아닌 우리 용도지역 바뀌기 전인 용도지역을 평가를 했어, 니네 잘못했어, 또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법률에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어도 정비구역 지정으로 용도지역이 바뀌기 전 용도지역을 평가를 하게끔 돼 있어서 법률상 저희가 아마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평가를 할 거고요. 이 부분이 이제 간단하게 이제 단독주택과 집합건물, 아파트, 빌라가 이제 평가 방법이 약간 상이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일단 단독주택 같이 토지와 건물로 이루어진 것들은 저희가 토지 가격을 내고 그리고 건물 가격을 내서 두 개를 합한 금액이 나가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표현을 할 때
원가법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근데 또 저 원가법이라는 표현에 또 조합원님들이 가끔씩 원가는 낮은 거 아니냐. 그래서 뭐 단독주택가지신 분들이 평가가 낮게 된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원가법은 뭐 시장가보다 낮은 원가로 평가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토지 플러스 건물로 해서 한다는 그런 논리로 원가법이라고 쓰는 거고요. 저것도 역시 실거래가 등을 고려한 저희가 원가법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빌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전유 부분과 대지권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유 부분과 대지권을 일괄해서 거래사례 비교법, 인근에 비슷한 빌라 사례나 아파트 사례를 갖고 와서 감정평가를 하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이건 이제 산식이고요. 그래서 뭐 토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표준지 공시지가의 시점 수정 지역요인 개발률 저렇게 가는데 이제 저기가 저기 파란색 박스로 쳐놓은 그 밖에 요인 보정이란 저 부분이 비록 토지를 저희가 표현은 원가법으로 쓰지만 실제 인근에 거래된 실거래가를 가지고 그 실거래가를 보정을 해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약간 올려서 보정하는 그런 평가 기법인 거고요. 이 부분이 이제 건물 평가인데 사실 이제 뭐 구역 내에 노후화된 건물을 갖고 있으니까 뭐 건물가는 없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상 구역 내에 뭐 연면적이 큰 건물을 갖고 계신 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가가 어느 정도 규모가 뭐 완전 없진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건물을 평가할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사용 승인을 기준으로 이미 사용 승인이 모든 경과를 했어도 그렇다고 가치가 빵이 되는 건물은 한 개도 없어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앞으로 철거를 할 거고 안에 뭐 임차인이 아무도 없고 공실이고 뭐 사실상 사용하고 있지 않은 건물도 저희는 어찌됐건 간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치를 내주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빵원이 나오는 경우는 없고요. 아무리 노후화된 건물도 저희가 제조단원가라고 해서 건물 구조나 이용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단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뭐 구조로 따지면은 뭐 이것도 이제 건축물 대장을 보시면 나올 거예요. 내 집이 철골 콘크리트 구조냐, 뭐 벽돌 구조냐, 블록 구조냐, 아니면은 뭐 경량 철골조냐. 그래서 저희가 구조에 따라서 적용하는 제조달 원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감가 수정은 저것도 건축물 대장을 보시면 내 건물이 언제 지어졌는지, 이제 내 건물이 언제 태어났는지 사용 승인일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용 승인일이 사실상 오래된 건물보다는 최근에 지어진 건물이 가격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집합 건물, 빌라나 아파트 평가할 때 저희가 이제 거래사례 가격, 이제 저 실거래사례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 크게 의미 없는 수치고, 사실 이제 빌라나 아파트 평가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저희가 어떤 사례를 잘 선정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보통 사례 선정하는 기준은 뭐 최근 2년 내에 거래된 사례를 선정하고요. 뭐 저주 면적이 비슷하거나 사용 승인일이 비슷하거나 또 이제 빌라나 아파트가 갖고 있는 대지 면적이 유사한 저희가 그런 빌라를 선정해서 평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종전자산 평가를 하다 보면 이제 간혹가다 이제 소유자분들이 저렇게 제가 빨간색 칠해놓은 게 있는데 이제 저 부분은 보통 저희가 말하는 건축물 대장상 적법하게 지어놓은 게 아니고 소유자분들이 개인이 사용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달아내신 거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뭐 판넬조로 저렇게 달아내신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종전자산 평가를 할 때 저런 부분은 평가 대상에서 다 제외가 돼버려요. 그래서 간혹가다 이제 내 집은 이렇게 달아놓은 게 많은데 저거를 평가를 하나도 안 해줬으니까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법상에 저희가 종전자산 평가는 대장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저런 부분이 평가가 안 되는 거고요. 이 밑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게 예를 들면 저거 이제 뭐 폴리카보네이트 같이 해서 차량으로 만들어 놓은 거 저런 것도 저희가 평가는 안 해드리고 종전자산 때는 근데 보상평가 때는 저게 평가 대상에는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저기 밑에 화단처럼 만들어 놓으신 것들 저런 것도 저희가 종전자산 평가할 때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간혹가다 이제 내 집에 뭐 향나무가 뭐 30년 된 게 있고 뭐 소나무가 뭐 엄청 오래돼서 비싼데 이건 왜 안 해주냐? 그런 부분도 똑같이 저희가 종전자산 평가 때 저런 부분도 평가가 대상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무자산. 이제 종무자산은 결국에 재개발을 통해서 기존에 있던 노후화된 건축물을 부시고 새롭게 이제 아파트를 짓는 자산, 그 자산을 말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평가사들이 평가하는 종무자산은 결국 여러분들이 부담받으실 조합원 분양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반 분양가는 평가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 분양가는 평가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뭐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심의를 내서 뭐 보증 심의를 해주거나 아니면 이제 지자체별로 분양가 심의를 거쳐서 분양가가 결정이 되고 그 결정이 되는 근거는 인근에 최근에 뭐 분양한 분양 사례 그리고 뭐 신축된 아파트 거래 사례 등을 통해서 일반 분양가는 결정이 되는 거고 저희 평가사들이 조무자산 평가에서 결정이 되는 거는 그거는 순수하게 조합원 분양가만 저희가 평가를 결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어떤 분이 설명을 이제 질문하신 것 중에 뭐 일반 분양가 대비 조합원 분양가가 얼마나 낮게끔 갈 수 있냐 이런 거를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상 저희가 조합원 분양가를 먼저 일반 분양가보다 결정을 해 드릴 거예요. 평가를 하게 되면 뭐 조합원 분양가를 예를 들면은 제가 최근에 수원에서 평가한 게 뭐 그냥 말씀드릴게요. 한 1,900만 원에 평당 1,900에 평가를 했어요. 거기도 이제 위치가 되게 좋은 구역이었고 인접한 다른 구역보다 뭐 위치가 나쁘지 않아서 사실 조합원 분양가도 그 이상으로 평가를 하면 할 수 있었는데 뭐 이제 그 부분은 조합이랑 상의를 해서 이 정도 조합원 분양가는 결정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충분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 평가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저희가 조합원 분양가 1,900에 평가를 한 게 이제 최근에 이제 관리처분 들어가면서 아마 조합원 분양가가 아닌 일반 분양가는 한 2000 후반대까지 아마 일반 분양가는 책정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격차율로 따지면은 꽤 많은 격차가 나는 건데, 근데 그 부분은 사실상 뭐 격차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뭐 10%에서 10%가 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근데 사실상 그 부분은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일반 분양 시점에서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30% 40%도 싸질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아니면은 또 일반 분양 시장이 안 좋아져서 그래서 일반 분양가와 조합원 분양가 그 갭이 또 뭐 10%밖에 안 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정확히 몇 프로가 날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다만 이제 조합원 분양가는 저희 평가사들이 평가한 금액으로 결정이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종무자산 평가 방법도 원칙으로는 저 1번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무자산 평가 시점에서 인근에 최근에 평가한 아파트들의 거래 사례를 갖고 와서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부수적인 방법으로 원가법, 저거는 순수하게 원가법이에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갖고 있는 종전자산 평가액과 조합이 사용한 사업비를 합친 그 금액을 가지고 부수적인 방법으로 저희가 조합원 분양가를 결정을 해드립니다. 뭐 나머지 부분도 이제 뭐 평가 기법이라 뭐 크게 관심 없으실 것 같고 아마 추후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다 넘어가고요. 그래서 뭐 최종적으로는 이제 비례율이라는 거는 저희가 평가 금액을 가지고 결정이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부동산원에서 제시한 뭐 85.36%라는 그 수치는 뭐 이제 표현을 하시기에는 조합원이 이제 토지 등 소유자분들이 평가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사실 그거는 평가가 아니에요. 저희도 그거를 평가라고 보지도 않고 그거는 그냥 저희는 그냥 추정한 가액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그 가액 자체는 사실상 저는 크게 유의미한 수치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떠한 비례율이라는 게 유의미해지려면은 관리처분 시점의 정도는 돼야지 우리 구역에 이 정도 비례율이 나올 수 있겠구나 그 정도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지, 뭐 그냥 지금 단계에서 뭐 비례율이 이 정도 나왔다 그래서 우리 동네 사업성이 안 좋다 이렇게 판단하기, 그래서 뭐 사업을 할지 말지 결정한다 그러기에는 너무 이 판단에 대한 그런 자료나 이런 것들이 객관화되지 않은 거라고 일단 보여지고, 그래서 비례율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사업 시행 인가가 나고 나서 평가사들이 종전자산과 종무자산을 평가하고 나서 그래야지 어느 정도 비례율이 나오고, 그 비례율이 어느 정도 조합원님들이 진짜 내가 여기를 얼마를 내야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치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그냥 대략적으로 넣어놓은 거.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결국에는 이것도 산식이고요. 그래서 최종 분담금은 결국 저희가 조합원님들 종무자산 평가한 금액에서 이제 산정된 권리가액을 뺀 금액이 분담금이 되는 거고요. 네, 제가 일단 준비한 설명은 여기까지고 뭐 질문 사항 있으시면은 한 3번 정도만 받을까요? 네.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원래 공시지가 그 기준으로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제 감정평가가 시작할 텐데,
지금 현재 감정평가 이 공시지가를 내가 20년간을 뛰어보니까 계속 이 상승세에 있다가 금년에 2024년도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전보다가 더 떨어져 버렸어요. 네, 맞아요. 근데 한꺼번에 대폭 떨어진 거는 그게 잘못된 거는 그거는 맞고요. 이제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겠지만 지금 이제 노후 건물, 오래된 건물들이 실제적으로 감정평가사에서는 내부에 아우질 않잖아요. 그럼 오래된 건물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는 알잖아요. 군부 이지구역이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35년, 40년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러는데 예전에는 전부 다 이제 뭐 수도 시설도 철로 그 파이프로 돼 있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수리를 해도 인테리어에서 수리를 해도 우리가 가정집에서는 계산서를 받질 않아요. 그러니까 수리 비용 그것만 녹하기 때문에 어떤 자료는 오랫동안 20년 동안 지나갔을 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네. 그랬을 때 나는 감정평가사들이 거의 다 이 내부를 보고 서류를 보고 아까 얘기를 했죠. 뭐 다 얘기했지만 판넬이다 편도에다 뭐 그런 거를 얘기를 다 하셨기 때문에 그 구체한 설명은 않겠지만은 그래서 오래된 건축물을 가진 분들이 실제적으로 들어간 거는 보이지 않는 돈이 1억 이상 들어갔을 때 방역이 500만 원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어서 여기 소유주분들이 네. 굉장히 오래된 건축물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내부에서 볼 수는 없으나 아마 저도 이제 다른 은행을 통해서 감정평가도 해보고 그랬지만은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는 걸로 봐서는 이제 땅이 아니고 산이 아니고 임야가 아니고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주택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에서 옛날 간섭을 조금은 벗어날 수 있어야지 되지 않겠느냐. 오래된 건물이요 돈 굉장히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15년이라 하면은 저 이제 요지는 충분히 아는 지금 이제 소유자분님께서 얘기하신 거는 오래된 건물이라도 이 정상적인 사용을 위해서 수리한 비용이 투입된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뭐 담보 평가나 이런 걸 받아봤을 때 반영이 잘 안 됐던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이제 처음에 아까 이제 저희가 뭐 평가할 때 내부를 안 보지 않느냐 했는데 모르겠어요. 다른 평가사님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재개발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평가를 할 때 일단 현장을 다 가요. 다 가서 내부도 다 보고요. 뭐 진짜 우리 집 뭐 바쁘니까 안 와도 돼 이러신 분 아니면 저는 일단 내부를 다 확인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내부를 들어가서 뭐 화장실 교체한 거, 싱크대 교체한 거 이런 거를 다 보긴 봐요. 보긴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인테리어나 뭔가 정상적인 주거 생활을 위해서 수리를 하는 부분, 예를 들면 보일러 수리, 예를 들면 뭐 싱크대 수리, 예를 들면 화장실 수리, 샤시 수리.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은 정상적인 주거 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설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비용이 들어갔다고 해서 저희가 그거를 막 반영을 해드리는지는 않아요. 근데 사실상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를 저희가 또 마이너스 하지도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사용 승인일이 예를 들어서 1960년대 지어진 건물이면 사실상 법상 따지면 그거는 경제적 가치가 뭐 사용 승인일이 저희가 보통 50년을 보기 때문에 50년이 지났으면 아마 담보 평가나 이런 거 할 때는 그거 가치를 뭐 빵으로 놓거나 뭐 잔존 연수를 뭐 5년만 놓고 가치를 낮게 놓겠지만 저희가 재개발 평가하는 시점에서는 아무리 경제적 가치가 사용 승인일이 50년, 100년이 지났어도 현존하고 있고 멸실되지 않았으면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현재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하면은 저는 보통 일반적으로 최저 단가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경제적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진 않으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다만 인테리어 샤시 뭐 이런 거를 좀 하셨던 분들이 내가 이 집 들어올 때 인테리어 비용 5천 들었는데 평가할 때 뭐 5천을 왜 안 해줘 뭐 이러신 분들도 있고 뭐 3천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시지만 사실상 그 부분들은 정상적인 주택에서 정상적으로 사람이 이 주택에서 생활을 하려면 필요한 자기가 안 하면은 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거지 저희가 어떠한 뭔가 그런 부분이 평가에 반영이 되려면 본인이 건물 외벽을 뭐 마감재를 좋은 걸로 바꾸시던가 아니면 진짜 건물 자체의 기둥을 더 박아서 건물 자체에 대한 어떠한 수명이 늘어나게 하는 그런 비용이 아니면 이게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또 질문하실 분 있을까요?
네, 없으시면은 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건설사에 요청해서 소정의 선물을 준비해놨고요. 주민분들이 저기 기증해 주신 물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펴서 기각해 주십시오.